자, 그리고 네이버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7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네이버가 국내에서 IT 서비스업 최초로 매출 10조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예상이 맞게 된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매출 10조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검색, 광고, 커머스, 페이, 콘텐츠, 그리고 클라우드 등 정말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굉장히 혁신을 이어가게 되면서 창사 25년 만에 매출 10조 원을 달성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또 컨센서스에 따르면 이 네이버의 2024년 총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10.15% 정도 증가한 10조 어 6,531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도 1조 9,649억 원으로 31.9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현재 네이버의 최수연 대표가 취임을 한 이후에 꾸준히 매년 매출을 1조 원씩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3년 연속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호실적의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꾸준한 R&D 투자와 급변하는 이용자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매년 매출의 20%에서 한 25% 정도를 R&D 투자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AI와 데이터 센터에 공을 들인 것이 바로 네이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국내 주요 기업들 중에서 매출의 한 20% 이상을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에 투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네이버가 유일무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난해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개 분기 만에 두 자릿수 성장률을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었는데 올해에도 광고 개설 플랫폼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호실적이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의 매출 신기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유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국내외 기업을 역차별한다라는 이슈, 그리고 플랫폼 규제 압박과 더불어서 조세 불공정 등을 다 돌파를 하고 글로벌 빅테크와 치열한 싸움 속에서 AI 검색, 데이터 주도권 이런 싸움에서 만들어낸 성과라는 데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어떤 역차별을 겪었나 이것도 함께 살펴봐야 될 텐데 실제로 2024년 구글 코리아 법인세는 최대 5,180억 원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한국 법인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사업자의 매출을 국내가 아닌 이 싱가포르 매출로 추산하는 방식으로 회피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155억 원의 법인세만 납부하는 것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953억 원을 냈는데 이 돈은 구글 코리아의 무려 30배에 달한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에 또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죠. 네이버 이야기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네이버 이혜진 창업자가 이사회 의장으로 복귀한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었죠. 이사회에 나온 지 7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혜진 창업자가 경영 일선 복귀를 알린 것은 이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바로 AI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이버는 2021년 자체 기술로 개발했었던 거대 언어 모델 하이퍼 클로바를 출시를 했었고 그 2년 뒤에 기존 모델보다 조금 더 고도화를 시킨 다음에 생성형 AI 모델 하이퍼 클로바 X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빅테크들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를 해서 AI 모델 고도화에 좀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네이버는 AI 경쟁에서 조금 뒤처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I 경쟁력에 의문이 생기게 되면서 네이버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 전 46만 원대였던 주가는 20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창업자가 이 네이버 이사회에 복귀를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AI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창업자는 국내 검색 시장을 야후와 또 구글 등이 석권하고 있던 그 당시에 그 시기에 후발주자로 뛰어들어서 국내 대표 검색 엔진이 된 경험을 갖고 있죠. 지식인 서비스 등으로 인해서 또 기존 검색 시장을 재편했던 그 인물이 바로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는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의 빅테크 이외에 살아남은 몇 안 되는 플랫폼 기업이라면서 이 창업자는 또 이번에도 본인이 끝까지 책임지고 네이버의 AI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는 오는 13일에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 네이버가 호실적이 좀 기대되는 것과 달리 카카오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난해 콘텐츠 부분의 부진으로 인해서 좀 반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카카오의 2024년 총 매출은 7조
9,073억 원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4.64%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100억 원대로 10%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 자, 그리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좀 하회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4분기 매출은 1조 9,92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0.3%가량 하락하고요. 4분기 영업이익은 1,259억 원으로 21%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콘텐츠 부문 부진과 함께 티맵프 관련해서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있었죠. 이로 인해서 영업이익 감소에 좀 영향이 많이 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는 지난해 플랫폼 부분에서의 성장은 지속을 됐습니다. 그렇지만 콘텐츠 부분에서는 또 시장 경쟁 심화와 신작 부재 영향으로 인해서 부진이 이어지게 됐었어요. 이에 따라서 카카오는 비핵심 사업을 좀 정리를 하고 핵심 사업인 게임과 AI 서비스의 역량을 좀 집중을 하면서 반등을 좀 모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실적 발표 컨콜에서 외부 시장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다. 그렇지만 비핵심 사업을 정리를 하고 콘텐츠 부분에서는 좀 게임에 집중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카카오가 올해 실적 회복을 위해서는 플랫폼 구조 개편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한 증권사 연구원은 콘텐츠 자회사가 유의미한 신규 콘텐츠를 내놓지 못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는 부진한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가장 빠르게 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개인 부문 역시 신작 부재로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지적도 함께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번 주 카카오의 주가가 그림에서처럼 바닥에서부터 강하게 튀어오르는 모습 보였죠. 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카카오와 또 오픈 AI가 손을 맞잡았기 때문이겠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자체 AI 서비스인 카나나를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 정도에 본격적으로 출시할 것이라는 그 예정 계획도 꺼내 놓은 바가 있었죠. 자, 그런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요. 독자적인 초거대 언어 모델을 또 개발하는 대신 이미 개발된 AI 모델을 선택해서 구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개발된 AI 모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떠올려 볼 수 있는 게 챗GPT 이런 것이 있겠죠. 그리고 챗GPT와 협업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이런 협업 소식이 들려오게 됐었죠. 이게 4일이었습니다. 4일 오전 11시 정도에 오픈 AI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었고, 자, 그리고 오픈 AI의 챗 GPT 기술을 이제는 카나나 서비스에 활용을 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화요일은 물론이고요. 수요일까지도 그룹주 일제히 동반 강세 잘 그렸습니다. 이 샘 알트만의 선택을 받았던 카카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AI 시장에서 네이버는 이해진 창업자의 복귀를 알렸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와의 또 협업 소식이 있었으니까 입지를 더 공고히 할 수 있을지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